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기리분들 1월 1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같이 공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모든 기리분들이 올 한해 최고의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바로 우리는 또 할 일을 해야겠죠. 공모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씨 열심히 올 한해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은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올 한해 대여급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좌를 만들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은 하나금융 스펙 20호 그리고 레몽레인이 있었네요. 일단 첫 번째, 하나금융 스펙 20호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말했다시피 갑자기 스펙은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갈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기릿은 결국 이거를 놓쳐서 이 상한가를 먹지 못했다는 거, 혹시나 이 스펙에 청량하신 기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마도 기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목요일날 레몽레인이 상장했죠. IBK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레몽레인 상장 당일날 어떤 흐름이 나왔나 봤더니 공모가 15,000원인데 시초가가 3만원에 되려다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초가는 26,000원, 고가는 27,750원, 종가는 24,0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보다시피 아마도 한 주당 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저 기릿은 얼마를 획득했는가? 일단 저 기릿은 2개를 받지 못하고 1개밖에 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나름 잘 매도한 거 같네요. 한 주당 1,550원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작년 마지막 공모주 레몽레인, 저 기릿은 치킨 반마리를 획득했습니다. 자, 레몽레인에 청량하시고 그리고 배정받으신 기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3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던 그러한 차트죠. 그러니까 절대 단타 치는 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락업 해지 일정을 보자면은 15일, 3개월, 6개월은 그렇게 많지 않고 1개월에 무려 20.7%가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에 IPO한 주식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엄소용! 다음입니다. 1월 3일부터 1월 7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상장하는 주식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용! 네, 아마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다음 주에 IPO한 주식은 당연히 있겠죠. 또 엄소용! 네, 그렇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3엄소용이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며 언젠가는 4엄소용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까지 저 기릿은 열심히 공부해서 기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끝날 뻔 했는데요. 하지만 야, 이건 너무 짧다, 뭐 다른 거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침 당연히 2022년 1월 1일이었으니까 이거를 다뤄야겠죠. 올해 IPO 대우가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보고, 그리고 어떤 계좌를 지금 당장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한지 이거를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LG에너지솔루션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LG엔솔은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도 소형 전지와 ESS 전지도 한다는 거, 또한 세계 배터리 업계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1위인 CATL과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언젠가는 꼭 따라잡아서 우리나라가 1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LG엔솔 상장하자마자 시총 3위에 바로 등극을 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조금만 더 오른다면은 하이닉스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매우 큰 관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플랜트 및 인프라에 특화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공모 자금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구주 매출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리는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관 수혜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장에 성공한다면은 상장하자마자 건설 대장주가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원스토어가 있습니다. SK스퀘어에서 나오는 첫 번째 타자인데요. 아마도 기름들이 이걸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 세계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 다음에 애플 앱 스토어, 이렇게 양강 구조로 완벽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그 사이에 딱 버티고 있는 게 원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 관심은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2년에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글로벌, 특히 동남아를 진출하려고 목표를 세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현대오일뱅크가 있습니다. 3수 끝에 드디어 상장에 성공 예정이고요. 하지만 딱 보다시피 유가랑 관련이 매우 높죠. 타이밍이 관건인데 유가가 그때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폭망이라면은 공모가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과연 어떤 식으로 유가가 흘러갈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019년 아람코의 지분 17%를 매각하면서 8조 원 수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벌써 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현재는 10조 원 정도의 평가를 받지 않겠나. 그래서 10조 원대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 자금으로 모인 거는
언젠가는 원유에 관련된 기업들은 매우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대 오일뱅크도 친환경에 진출할 예정이고 그 친환경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보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수 끝에 드디어 상장에 성공 예정이고요. 원래는 소송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아마도 성공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보생명은 진짜 큰 회사입니다. 국내 생보사 중 빅3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유일한 비상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상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3조 원 정도의 몸값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상반기에 상장할 만한 대여급 회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LG엔솔, 현대엔지니어링, 테린페이퍼, 원스토어, 현대오일뱅크, 교보생명보험 이 중에서 테린페이퍼를 제외하고 전부 다 조금씩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LG엔솔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일정 자체는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얼추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린페이퍼, 원스토어, 현대오일뱅크, 교보생명보험 이렇게 네 가지는 아직까지는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상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이미 이 4개 기업은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은 평균 5개월 정도 그 정도 다음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상장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나 그 반면 소카, 마켓컬리, SK실더스, 다음으로 쓱닷컴, 카카오엔터, 오아시스, CJ올리브영, 카카오모빌리티 이러한 기업들은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봄은 지나고 여름이 가까워져야 그때 상장을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다시 돌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스크린샷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주간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하나하나 세보니까 이게 가장 많았습니다. 일단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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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그리고 NH도 많더라고요. 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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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 마지막으로 미래셋도 조금 많았습니다. 미래셋, 미래셋, 미래셋 다음 페이지를 봐도 미래셋, NH, NH, KB, KB, 미래셋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년 대여급들이 이 세 가지만 있어도 거의 다 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넘어가기 전에 쓱닷컴, 카카오엔터, 카카오모빌리티 이렇게 세 가지는 10조 원이 넘는 특 대여급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말에 계좌를 한번 개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보자면은 일단은 기관 수요측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떤 주식을 난 청약하겠어 뭐 예를 들어 마켓컬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무조건 마켓컬리를 청약하겠어 이렇게 하고 계좌를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하지만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그러한 노력이 헛걸음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지금 당장 봤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증권사 개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개설을 해야 되는가 올해 대여금만 보자면은 일단 총 14개 중 KB 7개, NH 8개, 미래에셋 4개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수치는 인수회사나 소규모 공모주회사는 제외했다는 점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미래셋을 먼저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로 KB랑 NH를 개설하면은 한 번에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만약에 카뱅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미래셋을 제외하고 이 기회에 카카오뱅크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KB와 NH를 지금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카카오뱅크 안에서는 KB와 NH를 제외하고 한국투자, 신한금투 이런 기업들도 한 번에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만드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나 근데 미래셋이 있어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있어 그런 상황이라면은 LG엔솔을 위해서 신영증권을 만드신 다음에 위와 같이 카뱅으로 KB 그리고 NH 이렇게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이걸 보니까 아마도 몇몇 기업들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그 신형 말고 하이투자 있잖아. 하이투자는 정말 특이하게도 20일 제한을 하나까지는 봐준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서 신형을 만들고 하이투자 만들고 그리고 카뱅으로 KB, NH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정책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이투자증권을 다른 걸 하나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러나 12월 23일부터는 그거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이투자증권을 만들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겠죠. 한이길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LG엔솔 공부했을 때 하이투자랑 그 다음에 신형 이 두 가지가 이제 매력이 높다며 그런데 굳이 왜 우리가 신형을 만들어야 돼? 자 그거는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다다음 주에는 공모주가 또 엄소인지 봤더니 이번에는 4가지나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토엔, K옥션, 에드바이오텍,
DB금융 스펙 10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딱 봤더니 그 4개 중에 K옥션이 신영증권에서 진행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하이투자랑 신영증권을 딱 봤을 때 당연히 신영증권의 매력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주 깔끔합니다. 3, 4, 5, 6, 7 그냥 푹 쉬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는 다시 공모주 대여급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치킨이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금융 스펙 10호, 오토엔, K옥션, 에드바이오텍, LG엔솔, IBKS 스펙 17호, 이지트로닉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아셈스, 그리고 나레 나노텍, 이러한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신형을 만들어냈는데 그 신형이 하나 더 있네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여기도 신형증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자면 하이투자보다는 신형증권이 조금 더 매력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엔딩 멘트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IPO 기업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계좌가 없으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 후다닥 만드시길 바래요. 그리고 상장을 한 다음에는 바로 매수하는 거, 저기릿은 절대 반대하는 거. 처음에 봤다시피 차트가 쭉 떨어지는데 이거를 단타 친다는 거, 야,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단타는 절대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PO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기린이가 매주 치킨을 공짜로 먹을 때까지 이번 주 저기릿은 반마리를 획득을 했습니다. 매주 주말에 IPO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첫날부터 같이 공부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자, 기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